요 며칠 이화여대 학생들은 비리 총장 물러나라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권의 실세라고 하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레포트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물론 레포트뿐만 아니라 그의 입학과 관련해서도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많은 청년들, 그리고 교수에게 제출할 레포트를 쓰기 위해서 밤을 낮삼아 열심히 공부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의 삶은, 청년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청년 정치인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대 국회에 입성한 40세 미만의 청년은 겨우 3명입니다. 2030 세대의 투표율이 지난 19대 총선보다 크게 올랐지만 정작 2030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청년 정치인에 대한 시각이 아직 젊은이 기회가 많다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헬조선이라고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금수저와 흑수저의 논쟁들이 남아 있습니다. 고달픈 청년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 것, 이것은 청년 당사자들이 정치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직접 바꿔나가는 것에 그 해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9대 국회보다 20대 국회에서 청년 정치인의 도전이 더 늘어났다는 점은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많은 사람이 당선되진 못했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청년들의 정치는 열매 맺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열매 맺을 것이라면 지금 꽃이 아니라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광진의 톡쇼 19번째 초대 손님은 19대 국회에서 청년 비례대표로 저와 함께 의정활동을 했었던 김재현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진의 톡쇼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19번째 시간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청년 비례대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치를 했고 또 청년 비례라고 하는 이름을 같이 쓰고 있는 몇몇의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장하나 의원도 있으시고 또 오늘 어렵게 모셨는데요. 김재현 의원도 있으시죠. 이런저런 하고 싶은 얘기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자리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의 톡쇼 19번째 초대 손님 김재현 전 의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국민TV는 주로 라디오 통해서 뵀었었는데요. 이렇게 스튜디오에 오니까 굉장히 반갑고요. 김광진 의원님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란 타이틀을 뗀 지 거의 2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방금 이제 김재현 의원이라고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런 것도 사실 약간 어색해졌어요. 이제는 누가 지나가다 의원님 불러도 돌아보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하지만 그렇다고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 드렸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은 제 위치에서 실천하려고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사실 평생 동안 살면서 의원이라고 하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잖아요. 그리고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이 내가 떼고 싶다고 바로 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고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소명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각자의 목 안에서 있는 것일 텐데 의원님도 지난번에도 바로 4월 총선에도 출마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것에서 완전히 또 벗어나 있는 것도 아니실 테고 낙선한 의원에게 첫 번째 질문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근의 근황은 어떠신지. 저는 재작년 12월까지 국회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재작년이라고 하면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이 됐었죠.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 일했던 시간이 2년 6개월이고요. 지금 국회 바깥으로 나온 지가 벌써 다다음 달이면 2년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죠. 아마 내년쯤이면 저희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년 봄에 제가 살던 의정부 지역에서 경기도 의정부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활동을 좀 시민사회라고 하면 어떤 시민사회단체를 저는 의정부 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다루는
그 민주민생의정부 희망연대라고 하는 단체를 제가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대표로 활동을 대표 혼자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회원도 없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네. 많은데 혼자 아이고, 본인이 그렇죠. 대표고 혼자 사무국장이고 막 이런. 돈은 별로 없는 단체지만 알콩달콩 재밌게. 그러니까 사실 국회에 있을 때보다 훨씬 인간적이죠. 지역에서의 활동들이 또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뭐 거짓말하면 금방 티나고 가식적으로 사람들 대할 수 없고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그 지역의 여러 이웃들과 만나면서 활동을 새로운 곳에 이제 착근하는 시기로 지난해 보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의정부에서 출마하시긴 했는데 네. 원래 거기서 뭐 학교를 다니셨거나 의정부에 연고가 아닙니다. 있으세요? 저희 그 시댁이 있어서 국회 임기 시작할 때쯤 의정부로 이사를 갔었죠. 예. 예, 그리고 잠만 자고 살다가 음. 이제 이번에 출마를 하게 돼서 뭐 여러모로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선거라고 뭐 물론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동네 다니면서 하는 선거는 비례대표하고는 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의정부가 약간 군부대도 있고 네. 미군 부대도 있고 또 좀 지역의 특성 상품 보수적인 동네일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의원님이 소속돼 있던 정당과는 좀 성향이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굳이 의정부라고 하는 곳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그 오해 중에 하나가 의정부가 접견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 근데 의정부는 위에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까지 가야 접경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전에 306 보충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군사 그리고 이제 미군 부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미군 부대에 철수하고 3군데 정도만 남아있는 외곽에 남아있는 상태고 그보다도 이제 보수적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도 우려는 했었어요. 근데 그 의정부가 노원구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노원구, 도봉구하고 바로 붙어 있고 많은 분들이 베드타운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어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서울 북부 쪽과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유사하죠. 이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님께서 거기서 육선을 하셨는데요. 예. 네. 참 여러 고민들을 안고 뭐 사실 텐데 또 낙선한 사람들 낙선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뭐 좀 더 다른 케이스죠. 그리고 의원직 월급 안 받은 지 이제 2년 가까이 된 상태가 됐는데 네. 그러면서도 계속 선거를 치르고 선거에는 뭐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선거를 치르고 또 지역 내에서 활동들을 하고 하셨면서 경제적인 상황이나 활동들은 어떻게 좀 하세요? 되게 직접적으로. 내년쯤이면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네. 당연히 이제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안정적인 수입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운동하고 네, 계속 뭐 청년운동하고 그러면서 그냥 알바 같은 걸 하면서 간신히 활동비를 충당하고 핸드폰도 뭐 한 달 정도는 정지가 되고 이랬었고 차비도 없어서 뭐 이제 무임승차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라서 무임승차했다는 말로 네. 또 어떤 사이트가 고발할 것 같아요. 잘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은 오히려 저한테 굉장히 내 인생에서 일해도 될까 싶을 정도의 차도 그때 처음으로 운전면허도 따고 다니고 이렇게 했었으니까요. 이제 그러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온 거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좀 받아들이려고 했고 뭐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하고 또 그 단체 활동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께서 지지를 해주시면 또 후원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 같은 근데 경우는 어쨌든 통합진보당이 좀 다른 정당과 차이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네.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니까 소위 말하는 품위 유지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생각을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김광진 의원님. 아니 뭐 단체에 가거나 학생들을 만나거나 해도 네. 조금 더 내가 지출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기고 뭐 이런 혹은 또 전국을 또 돌아다니다 보면 네. 교통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고 저는 할 이제 텐데. 돈 안 주시면 안 간다고 얘기해요. 차비 달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게 처음부터 적응하기는 쉽지 않았었죠. 사실 제가 4년 전에 국회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뭐 종북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면서 지하철을 타는 게 무서워졌었어요. 예. 지하철 타면 할아버지가 제 얼굴이 나와 있는 신문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눈을 마주치면 무섭고 그러면서 운전면허 따서 계속 운전을 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지역에 와서는
버스 지하철 타는 거 일상이 되고 사람들하고 격이 없이 만나서 밥값은 내달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적응해 나가면서 한 1년여의 시간이 지났었던 것 같고요. 뭐 최근까지는 바로 지난달까지도 새벽에 이제 신문 배달 알바도 몇 달 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긴 하지만 앞으로 내가 계속 이런 일을 해 나가는데 빨리 체질을 만들지 않으면 체력을 만들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그 2년 6개월 동안의 시간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많이 하죠. 네, 뭐 신문 배달 하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는 김재현 의원의 화면 중에 네. 으리으리한 집에 앞에 막 이렇게 그 대문도 철문으로 이렇게 멋진 철문에 대문이 뒤에 철문이죠. 보통 나무는 소나무 아니잖아요. 같은 거 이렇게 막 심어져 있는 주택. 네. 여기서 나오는 김재현 의원의 모습, 뭐 나오는 모습은 안 나왔던가 하여튼 그런 집의 영상이 많이 비쳤던 것 같은데 네. 굳이 신문 배달이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경제력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제 통장을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아니, 남편분이 좀 벌어주거나. 네, 전혀 남편도 전혀 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네, 제가 뭐 제 통장을 꺼내 보여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국회의원 되고 나서 청년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정작 우리 또래 청년들은 저를 쟤 금수저 아니야?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국회의원 돼서 우리하고는 다르게 뭐 김관진 의원도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또 부티나게 생기셔가지고 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아버지는 지금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재작년까지는 이제 회사 택시를 운전을 하셨었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살아왔던 세상하고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이건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건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사람들한테 나 금수저 아니에요 라고 변명처럼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난처할 때가 많이 있었었죠. 예. 참 여러 생각들이 드실 것 같은데 하나하나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광진의 톡쇼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뭐 청년 비례대표라고 하는 이름, 김재현 의원에게도 버릴 수 없는 꼬리표일 것 같은데 나이가 언제가 될 때까지도 청년 비례라는 이름으로 불리울지 모르겠지만 사실 20대 국회가 19대에 비해서 더 청년성이 상실되는 모습들이 있고 실제 그것이 당선되는 의원의 비율로 봐도 지금은 20대 30대 통틀어 3명밖에 없거든요. 네. 1%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 19대 저희 처음 시작될 때 반값 등록금이라고 하는 것이 막 이슈여서 각 당들이 다 1호 법안으로 반값 등록금을 내걸기도 하고 뭐 했었습니다. 그때 반값 등록금 추진본부에서 일을 하시다가 국회로 이제 오게 되셨는데 학생운동을 하셨던 시기 그리고 의원 생활 그리고 그 벗어났었을 때 느끼시는 청년 학생들의 현실과 고민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4년 전,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은 5년 전에 크게 운동으로 번져 나갔었는데 그 4, 5년 전만 해도 정치권에서 청년들의 문제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다뤘었고 또 실제로 광장에 그렇게 모였던 청년들이 예를 들면 서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당선시킨다든지 그리고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이룩한다든지 어떤 본인들이 나서면 정치적으로 뭔가 변화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시그널들이 있으면서 들썩들썩했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정당에서도 좀 경쟁적으로 청년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내세우고 뭐 그것에 뭐 이제 음향이 다 있긴 했겠지만 이제 거기에 비하면 4년 사이에 청년들의 현실은 훨씬 더 어려워졌다라는 건 뭐 모두가 다 아는 일인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청년 정치에 대한 희망의 크기는 누가 봐도 좀 더 작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4년 동안 뭐 제가 국회에 있었던 시간마다 좀 그럼 2년 6개월 동안 내가 도대체 뭘 한 건가 뭐 부끄럽다는 말로도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그랬죠. 어쨌든 국회에 있는 동안 뭐 했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으로 볼 때 상임위에 계시면서 뭐 다양한 법들도 냈을 거고 혹은 뭐 정책 질의도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떤 문제가 중심적인 아이템이셨어요?
국회에 있을 때요. 사실 제가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에 있었어요. 돈을 다루는 곳이고 재정과 예산과 관련한 뭐 이제 세금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질의를 할 수 있고 살펴볼 수 있는 곳이지만 그때 굉장히 큰 벽에 부딪혔었죠. 이 국회라고 하는 공간이. 그리고 이제 배지를 달고 이 상임위 회의에 앉아 있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예상하고 기대했었던 것에 비해서 참 무력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뭐 법안을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오히려 나중에 가서는 청년들이 정치의 주인이 되게 하는 거,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을 꿈꾼다든지 정치에 참여한다든지 또 거리로 나와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다든지 그런 것들에 어떤 뭐 좀 더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상임위 결정이라고 하는 게 또 교섭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막 지망해서 갈 수 있는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원래 지망은 교문위를 가고 싶어서 네, 하셨던 그렇죠. 거죠. 예. 근데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랑 장하나 의원이랑 셋이 만나가지고 상임위 어디로 갈까 뭐 농담처럼 그런 적이 이렇게, 있었나요?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장하나 의원은 자기는 환노위 가고 싶다고 했었고 저도 네. 교문위 가겠다고 그때 네. 했었는데 근데 국방위 가신 게 오히려 잘 풀리셨잖아요. 그때 반값 등록금 내가 했으니까 내가 교문위 가겠다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그럼 제가 국방위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였는데 결국은 네. 아무도 청년비례 사람들이 4년을 다 있는 동안에도 저도 장하나 의원도 네. 교문위는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렇죠. 이슈는 네. 반값 등록금으로 국회에 들어왔는데 맞습니다. 참 그것도 아이러니인 것 같은데요. 네. 음, 이유는 저희가 다 잘 알잖아요. 힘이 없어서. 네. 너무 인기 상임이라 가지고. 예. 참 해야 될 역할들은 많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있어 보면 그 청년 문제라는 게 또 교육 문제나 이런 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네. 각각의 상임위에 더 많은 청년 정치인이 요소에 들어가서 그 역할들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갖게 됩니다. 움직이잖아요. 청년 이슈라고 하는 것들을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그때 제일 답답했었던 것은 예를 들면 이제 국회에 찾아오는 수많은 방문객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어떤 법안을 제안하거나 로비를 하거나 국회의원들을 막 흔들어서 본인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청년들의 이익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죠. 정말 적어요. 그래서 아니 나를 좀 사용하면 써먹어라. 좋겠는데. 괴롭혀 달라. 왜 안 그러냐. 막 굉장히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실제로 국회의원을 써먹을 수 있다는 걸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대가 없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많이 이제 키워내는 것이 청년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사실 다른 단체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익 집단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는데 저도 청년 단체들 만나보고 하면 똑같이 좀 써먹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네가 찾아와야지 나를 보고 왜 오라 그러냐 이제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로 그 현실 정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오라고 하든 찾아서 만나든 진짜 좀 잘 이용하고 각자의 의사가 잘 현실 정치 안에 반영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치인 김재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이번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서 이번에 민중연합당으로 이제 출마를 하신 거잖아요. 네. 당선 가능성도 사실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민중연합당이라는 정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인기가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그때 막 만들어졌죠. 대부분 모르셨죠. 예. 그리고 또 이번 선거는 이제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야당의 분열이 있었다 보니까 1%, 2% 특히나 수도권은 더 이제 그 싸움이 심각해서 군소정당들의 많은 이제 압박도 있었고 뭐 했는데 네. 내가 혹시 이 표를 갉아먹어서 여당이 당선되더라도 내가 출마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최종적으로 나는 왜 출마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건 뭐 제가 정치라는 걸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늘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는 그 논리죠. 예,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판단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제 똑같이 출마를 했었어도 저와 함께 국회에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으로 일했었던 이제 성남의 김미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퇴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똑같이 저 사람들은 이번에는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글쎄요 이제 선거를 해보다 보면 흐르고 있는 그 대중들의 기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그 선거에 임하는 상대 후보들의 자세라든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정치를 펼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후보한테 쭉 빨려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 진보정당, 소수정당의 후보들은 정말 마지막까지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잠 못 자면서 고민을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처음 출마한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이번 선거는 치른다라는 생각이 있었었고 3.8% 얻으셨잖아요.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본인 선거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이제 민중연합당이라고 하는 당의 선거의 결과를 좀 총평해 보신다면 어떠신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듣는 질문인데요. 보통 이거 한 5월 달에 많이 하던 질문인데 저희가 제일 크게 생각했었던 거는 물론 저는 좀 이제 창당하고 늦게 입당을 한 사례이긴 하지만 과연 이 정당이 총선 전까지 창당이 돼서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을까? 당 창당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제 큰 정당에 계신 분들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당을 만들고 싶지만 현행 정당법상 그 조건이 어려워서 만들기 힘들죠. 이제 그런 과정을 총선이 임박해서 거치면서 만들었던 정당이었고 또 하나는 이게 연합당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 자체가 힘없는 소수들이지만 연합을 해서 선거 연합을 이룬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전제, 그 바램으로 만들어졌던 정당이었기 때문에 연합정당의 상을 구현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성사되지 못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 당이 연합정당으로 있잖아요. 흑수저당이랑 노동당이랑. 그렇죠. 그건 맞지만 훨씬 더 넓게 총선의 판을 흔들 수 있을 정도의 소수정당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연합을 실현하고 싶었었던 거였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총선을 잘 치를 수 있을까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물론 이제 당선자를 내지 못했지만 그렇게 선거를 치러서 당을 얼마 전에 전당대회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궤도에 올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됐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게 있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민중연합당이 사실상 통합진보당 재건이 아니냐, 똑같은 멤버들이 똑같이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활동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도 많잖아요. 아마 선거를 치르는 동안에도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세요? 일단 되게 제 입장에 조심스럽죠. 저 때문에 저희 입장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닌가 싶어서 조심스럽기도 한데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도 모일 수 있는 곳인데 그런 사람들은 빼고 정당을 만들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김재현 같은 사람 빼고 이정희 같은 사람 빼고 정당을 만들어라고 했는데 그 정당이 사실 그냥 빼고 갈 수도 있었어요. 저 하나 받는다고 해가지고 당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도 받아줘서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일단 그게 있었었고 아까 저보다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흑수저당, 농민당, 노동자당 이렇게 아주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그동안은 정당이라고 하는 활동 자체를 생각해보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새롭게 들어오신 거예요. 이분들 그러면 입장에서는 의원님은 민중연합당에 중에서 흑수저당 소속인 건가요?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되게 어려웠어요. 그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사람들, 지금 엄마당도 만들고 있긴 한데 저는 뭐 엄마도 아니고 흑수저도 아니고 농민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또 지역 당부라는 걸 만들어서 또 별도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워낙에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 아주 논의 논쟁도 많고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새로운 정치적 경험을 해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안이 벙벙한 게 있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당의 이제 중앙 활동에 대해 잘 몰라요. 일개 지역위원장에 불과하고 중앙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부분을 함께하고 있지는 않은 건데, 그게
이 정당의 어떤 색깔로 이미 이제 딱 붙여진다면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시도를 좀 흐리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심스럽고 죄송하기도 하죠. 네,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게요. 뭐 어떤 것을 하려고 해도 다 본인들이 보고 싶은 시선들에 재단해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니까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광진의 톡쇼를 김재현 의원과 함께 보고 계신데요. 여튼 이제 그 통합진보당에 대한 얘기를 계속 안 이어나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이에요. 예, 이런 질문이. 제가 오늘 이제 모시겠다라고 하면 저희는 SNS에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라고 하는 코너를 마련하거든요. 그래서 네. 질문을 따로 받기도 하고 이 패널에게 궁금한 것들을 시청자분들이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솔직히는 악플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네. 응? 왜 부르냐? 네. 김광진 너도 다시 봤다. 그건 저도 여쭤봤잖아요. 저 왜 부르셨냐고. 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것이 있는데 의정활동 하시는 동안에도 뭐 악플 엄청나게 받으면서 사셨을 테고 저도 뭐 그래도 악플을 꽤 많이 받으면서 한 편인데 그래도 제가 당하는 악플의 수준의 범주와 또 의원님이 생각하는 범주가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당이 해산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댓글들에 보면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다고요. 왜 싫어하는지에 대한 이유 첫 번째에 보면 정리까지 해서 알려주시는. 부정 경선으로 당선된 거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가 김재현 의원이라는 사람이 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본인의 몇 개나 입장이 됐나요? 그런 게 몇 개나 많아요. 사실 이게 언제까지 이게 그 저를 따라다닐 꼬리표가 될지 사실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생각들을 하시는구나. 그때 이미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전 찬반 투표였었거든요. 네. 부정을 할래 한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부정 경선의 주요 인물로 도마에 오르고 당에서 제명 이제 대상자에 오르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의 그냥 부정의 아이콘처럼 되어버린 상황이었고 이후에 그 진상조사를 쭉 이제 2차례 이상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소명이 됐죠. 네,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으로는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아니라 제가 뭔가 아주 특출난 노력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아까 처음에 저희 만났을 때 왜 부르셨어요? 라고 이제 네. 그 인사한 것처럼 욕 먹으실 텐데. 한 것처럼 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예 부르지 않고 만나지 않고 그냥 연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관계를 많이 맺을 것 같아요. 그냥 지속시킬 것 같은데 뭐 제가 잘했다 말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진보당 해산 시기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의 상황들도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지? 뭐 혹은 이 정당들은 왜 이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입장들 잘 내주지 않지? 이런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은 좀 없으셨어요? 그런 생각을 좀 뛰어넘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예. 그리고 사실 아쉽다는 생각보다는 왜냐하면 100명 있으면 100명 중에 90한 7, 8명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한두 분이라도 이제 그 연대의 입장을 보여주시면 손을 잡아주시면 그게 너무너무 고맙다. 반대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젖어드는 건 거죠. 이제 물론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이제 정당이 해산되는 것이 아주 비민주적인 일인데 그때 당시에 국회에서 뭐 했지? 이렇게 들여다보고 평가했을 때는 또 이제 당사자로서 어떻게 입장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이미 그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없이 2년의 시간을 살아왔었던 건 거죠. 예, 그래서 남들이 보는 것보다 그 태풍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느끼는 건 조금 이제 온도가 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원망이라든지 뭐 속상함 이런 것들보다는 반대로 세상에 저런 사람도 나한테 손을 잡아주네? 진짜 너무너무 고맙네? 이런 것들이 더 강렬하게 저한테 남아있어요. 네, 김광진 의원님도 욕도 많이 먹으시고. 네, 뭐 욕도 많이 먹기도 하고 뭐 그런데 뭐 하여튼 욕 먹어가면서도 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인으로서의 선택 처음에 이제 시작하셨고 국회의원이 돼서 어찌 보면 좀 빛나는 삶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도 있을 텐데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한 더 그런 삶처럼 느껴지시기도 할 것 같아요, 가끔은. 근데 다시 4년 전으로 돌아가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다시 주어진다. 네. 이 찬반 투표에 올라가는 최종 후보가 된다. 네. 라고 하면 어떤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후보가 됐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20살 이후에 이제 뭘 인생을 살면서 이걸 그러니까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제 웬만해서는 마음이 가는 대로 쭉 따라서 살았었던 것 같고, 아주 가끔 몇몇 순간에 이걸 할까 말까라는 고민이 있을 때는 선택하기 어려운 거를 선택하면 그게 좀 원칙적이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일이더라고요. 어려운 걸 선택하자 이런 거였기 때문에 만약 4년 전에 돌아간다면 국회의원을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결정하는 어려움을 결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겠죠. 물론 저는 저하고 다른 형태로 의정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다들 국회의원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을 다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가지면서 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신가요? 마냥 좋으셨어요? 잘했다고 생각하셨어요? 어려운 선택들이 같이 있는 거죠. 예. 네. 뭐 향후에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 안고 계실 텐데 그 중에 보니까 요즘은 좀 뜸하신 것 같은데 아프리카 TV를 통해 가지고 네. 본인 방송도 하고 뭐 그러셨잖아요. 네. 방송 이름이 김재현의 30쯤에였고요. 예. 아우 어색해. 매주 월요일 밤 9시 BJ 김재현과 함께 해주세요. 월요병에 지친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BJ 김재현의 30쯤에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올해 초까지 하고 6개월 정도 진행하고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매주 하셨던 거죠? 네, 매주 했었었고, 근데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프리카 TV의 채팅창에 올라오는 글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성에 대한 비하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게 이유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좀 힘들었던 경험해보기 어려우셨겠죠. 여성이 아니셔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이유 중에 하나도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회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것저것 제가 왜 김재현이 왜 저런 걸 해? 라고 얘기될 만한 일들을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었었는데 예를 들자면 뭐 아까 뭐 신문 배달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 얼마 전에는 그 지역에서 연극 무대의 배우로 맞아요. 저도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 봤는데 서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무슨 연극 하신 거예요? 그 천상병 시인이 그 목순옥 여사하고 같이 의정부에서 이제 여생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의정부에 천상병 시인을 기리는 문화행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행사장에서 목순옥 여사 역으로 주인공이에요. 뭐 그런 것들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TV 방송하면서도 새로운 시도고 안 해봤던 것들 특히나 국회에서는 청년들과 가깝게 소통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일정 거리감이 있으니까 청년들하고 소통하는 방송 해보고 싶다라는 취지로 만들었었고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건 충분히 누렸던 것 같아요. 즐겼던 것 같아요. 별풍선은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개수는 많이 받았지만 네, 금액은 크지 않아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근데 그 뭐 아프리카 TV가 아니더라도 뭔가 시민들과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는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그런 계획들이 좀 있으세요? 요 타임에 요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그 요즘 독립출판이라고 예. 1인 출판사 같은 것들이 많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글발이 있어가지고 작가로 뭐 이렇게 많은 분들께 글로 소통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런 것들은 꼭 책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나도 독립출판, 1인 출판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냈고 뭐 이제 12월에도 한 권 더 나오는데 예. 네, 소개해도 된다고 예, 하셔가지고 해주세요. 그때 이제 5월 말에 앞에 한번 구의역에 보여주세요. 네, 표지는 별거 없어가지고 예. 네, 구의역에 스크린도어 그 수리하던 20살 청년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때 당시에 청년들이 그 구의역을 추모 공간으로 만들었었죠. 이제 분향도 하고 헌화도 하고 이런 공간에서 많은 시민들이 포스트잇을 붙여 주셨어요. 근데 예. 그 포스트잇 내용들이 굉장히 생각할 게 많은 내용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청년 국회의원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이제 더 이상 국회의원 내지는 유력 정치인으로서의 역할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아까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그런 제 차원에서 그럼 저 포스트잇들을 엮어서 기록으로 남겨보자. 지금은 저렇게 붙어 그러면 있지만 편집장이 되신 거예요? 그 책에? 아니면 네. 저자이신 거예요? 이거는 저자가 사실은 그냥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 포스트잇을 전부 촬영하고 했었던 청년들의 그 페이스북 그룹이 저자가 됐고요. 저는 이것들 다 모아서 책으로 펼쳐내는 그리고 이제 뭐 재능 기부 같은 걸 받아서 디자인 같은 것도 같이 예.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었죠. 그래서 책이 근데 내용이 없는 걸로 봐서 이거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근데 이런 책을 냈을 때 많이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청년의 죽음. 근데 그래서 열어보기 싫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꼭 하나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저도 이제 수천 장의 사진을 고르고 편집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우울하지 않아요, 내용이. 그렇다고 뭐 재밌는 얘기가 써 있다는 게 아니라 놀랐던 것이 하나 선택해서 읽어주시죠. 남들 다누리는 청춘을 그는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정말 그뿐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청년의 잘못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예. 또 사실 되게 많이 해주셨던 얘기가 다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고는 다르게 살겠다. 이런 죽음이 언제까지 반복돼야 되나. 그래서 내 삶을 바꿔보겠다. 이런 다짐이 굉장히 많은 걸 보고 좀 놀랐어요. 예. 놀랐고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많은 사진들 중에서 그 화질이나 이런 게 안 좋아서 일부만 골라서 실을 수밖에 없긴 했지만 이미 철거가 돼서 이제는 볼 수 없는 책 제목은 정확하게 현장이죠. 뭔가요? 나는 또한 당신입니다라는 거고요. 출판사 이름은 그 청년이 20살 봄에 세상을 떠나서 20살의 봄이라고 지어서 예. 책을 냈어요. 12월 달에 나오는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12월 28일이 위안부 한일 간의 합의 1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때를 맞춰서 그 소녀상 지킴이를 했었던 대학생들이 직접 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저는 이 독립출판이라고 이제 이름 붙이긴 했지만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남기고 싶은 기록 이런 것들을 책으로 내준 사람 없잖아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들의 입과 글을 빌어서 그걸 책으로 내고 세상과 소통하는 일을 이 출판을 통해서 해보고 싶었어요. 본인의 생각들, 정치인으로서의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좀 하나로 묶어서 내실 생각은 없어요? 그건 굳이 저희 출판사에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네. 본인의 스토리. 아직은요. 네. 이제 사실 뭐 그 제한이 없었던 건 아닌데요. 그렇게까지 그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을 만큼 제 얘기를 다 끄집어낼 수 있을 만큼 제가 이게 다 다져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요즘도 그때 이제 그 같이 활동하셨던 의원분들, 뭐 이정희 대표든 아니면 김선동 의원이든 뭐 여러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들 자주 뵙고 뭐 얘기 나누고 계십니까? 뭐 자주 뵐 일은 없어요. 예, 자주 뵐 일은 없고 뭐 좋은 일 아닐 때 뵙죠 주로. 뭐그 재판이니까나.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농성장이나 뭐 백남기 농민 장례식장이나 이렇게 좀 이제 사건 사고나 이런 자리에서 뵐 수 있죠. 예. 한 분이 그런 질문도 주셨어요. 저희 그 트위터에 가끔 큰 정당에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은 안 드시는지. 단 한 번도요. 단 한 번도요. 네. 네. 기왕에 나왔으니까 제가 SNS 질문 몇 가지 더 드려볼게요. 네. 아까 제가 드린 것과 좀 비슷한데 요즘도 이정희 대표는 종종 만나서 상의를 하고 지내십니까? 이런 질문. 상의를 할 이유가 없고요. 이제 뭐 같은 당 소속도 아니고. 아, 이정희 대표는 네. 민중연합당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네, 네. 아우, 제가 민중연합당 들어간 것만으로도 그 난리가 났는데 네. 이정희 대표가 어느 정당이 들어가도 지금 뭐 아주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뭐 아니시고요. 근데 이제 그 재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그 지금 통합진보당의 그 해산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재심 그리고 그 저희가 그 국회의원 그 지휘하기인을 위한 행정소송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었거든요. 그런 과정들에서 이제 뵀었었고 뭐 근황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지난 3월쯤에 책도 내시고 네. 잘 열심히 지내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재판 얘기하셨으니까 순천에도 네. 통합진보당 의원분들이 계시거든요. 시의원 분이 계신데 네. 그 당 해산되면서 의원직이 상실됐다가 시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례대표는 그대로 상실이 되고 네.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들은 다시 복직해야 된다라고 한 재판 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복직이 되셨거든요. 시의원으로. 네. 근데 국회의원은 지금 지역구랑 비례가 전부 다 상실되는 걸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 재판 뭐 최종적인 결과까지도 나와버리긴 했는데 왜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둘 다 상실되고 기초의원은 지역구와 그 비례가 다르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게 조금 사실관계 제가 정정해드리면 지역구에서 당선됐던 지방의원은 그냥 유지됐었어요. 유지됐었고 비례의원들만 상실이 됐다가 네. 재판 결과 다 이제 복권이 되고 있고 지금 대법 판결만 남겨놓고 사실상 네. 의정 활동을 다 복귀를 하신 상태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보다 정당 해산과 더 밀접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거 좀 궁색하고 그래서 뭐 저희는 계속 재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지방의원분들이 들으시면 좀 기분 나쁘실 거예요. 다 당적을 가지고 열심히 지방에서 뛰고 있는데 지방의원이라고 당의 해산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고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예. 그 하나만 더 마지막 질문으로 민중연합당에서 현재 맡고 계시는 직책이 특별히 있으시거나 아니면 전담에서 활동하는 뭐 어떤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지역에서 의정부시위원회 위원장. 지역위원장. 예, 그냥 뭐 총선 뛰고 보통은 이제 낙선 하더라도 위원장 하잖아요. 예, 그런 정도인 거고 다 맡고 있는 어떤 영역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청년미래라는 타이틀을 달고 활동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제 새로운 청년 정치가 커나가려면 정말 더 젊고 신선하고 파릇파릇한 정치 지망생들 그 활동하는 청년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당의 흑수저당 청년들을 보면 제가 정말 근처에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고 기발하고 열정적이고 그래서 굳이 제가 거기서 뭐 의원 좀 했다고 서성거리는 것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톡쇼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아마 김재현 전 의원의 얼굴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각들 같이 나누셨을 것 같은데 원래 갖고 계셨던 것에서 뭐 해명이 좀 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아직도 난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각자가 그 살아가는 소명 안에서 그리고 시대 안에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몫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역할들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마치기 전에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같은 사람도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또 김광진의 톡쇼의 이제 강점이 아니겠나 싶은데 앞으로도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 배제하지 않고 다 품어줄 수 있는 이제 국민 TV 또 김광진 톡쇼의 강점을 좀 많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스트분들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도 응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 좋은 자리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